여러분 안녕하세요. 3, 4학년 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6단원이네요, 여러분. 6단원은 분수 소수죠, 분수 소수. 자, 나눗셈하고 같이 엮어서 하기를 제가 그렇게 바랬던 분수 소수입니다. 나눗셈 단원 다음으로 아이들에게 중요한 단어인데 아이들이 이 6단원 공부할 땐 되게 쉽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3학년 2학기에서 다시 분수를 만나면 '이게 이렇게 어려웠어?' 이렇게 되죠. 자, 왜 6단원은 별로 어려워하지 않을까? 근데 이 6단원은 또 왜 중요할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단원의 그 내용에 제일 첫 번째 똑같이 나누어 볼까요? 보세요, 여기 지금. 똑같이 나누어 볼까? 마이 갓. 어디서 들어봤던 말인데? 나눗셈 할 때 우리가 들어봤던 말이죠. 이거는 분수인데 똑같이 나눠 볼까요가 나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눗셈하고 연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곱하기를 할 때 처음에 두 배야. 두 배야. 똑같은 수를 두 번 더하는 거야. 곱하기 2는 두 배야.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때 반띵을 같이 알려줘야 돼. 나누기 2. 이게 절반이야. 또는 그걸 나누기 2라고 해. 그리고 나누기를 알려줄 때 또 같이 그 나누기까지 했어요. 그럼 나중에 나누기가 또 나오잖아요. 그때 나누기가 나올 때 또 무슨 얘기를 또 하면 되냐면 어 뭐 "36 나누기 2야." 뭐 이렇게 나오면 나누기 2라는 거는 곱하기 2분의 1 이라고도 해. 그렇구나. 그런 건 같이 알려주셔야 되고 반이야, 3분의 1 이야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냥 분수 자체의 표현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셔도 돼요. 그냥 뭘 나눠줄 때도. 뭐 "우리 가족이 넷 이야. 우리 넷이 똑같이 나눠 먹어야지." 자, 하나 둘 셋 넷, 4 개로 똑같이 나눴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가졌어. 이것을 4분의 1 이라고 해. 이렇게 4 개로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4분의 1 이라고 해. 이런 거. 요런 표현들. 이 분수는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써 보셔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인제 외국의 차이인 거죠. 특히 미국, 프랑스는 제가 잘 모르겠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보면 그 걔네들의 돈의 단위가 1 센트, 그러니까 25 센트짜리가 4 개가 모여야 1 달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5 센트 4 개가 모여야 1 달러가 되는 거니까 1 달러 자체가 4분의 25 센트짜리 4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5 센트는 1 달러의 4분의 1이 되잖아요. 이 4분의 1 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 그리고 걔네들이 왜 쿼터 뭐 이런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게 전체 1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걔를 4분의 1 조각. 그래서 15 분에 대한 것도 쿼터로 이렇게 쓰잖아요, 여러분. 맞나요? 그런 표현이? 네, 어쨌든 간에 시계도 네모난 것 중에 네모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표현을 십자가로 만들어 가지고 그중에 하나 그렇게 해서 4분의 1 이렇게 되게 많이 써요, 여러분. 걔네 분수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무게에서는 16 온스 이런 것도 있거든요. 1 파운드가 16 온스인가 그게. 16분의 1 이라는 표현도 쓰는 거예요, 걔네들은. 분수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라는 게 프리스쿨 때부터 그때부터도 계속 분수 표현이 나와요. 분수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걔네들은 생활 속에서 일어나요. 내가 계산 하기가 싫어도 생활 속에서 1 달러를 얻기 위해서 25 센트짜리 몇 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모든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십진법이죠. 방향이 잘못된 귀가 너무 아파서. 십진법이죠, 여러분. 이게 십진법.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수들은 체계는 굉장히 좋고 십진법으로 그 수를 다 나타내기가 되게 좋은 수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계 그 한자어의 수들을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 체계가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수를 빨리 익히고 아이들이 수를 잘 세고 구구단도 잘 외우고 이런 장점은 있어. 장점은 있는데 감각이 없어. 분수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없어요. 분수나 소수나 수의 이야기를 담는 그런 느낌도 사실 별로 없고.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애들은 걔네들 숫자 자체에 이미 역사가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에서 80 하면은 까틀뱅이거든요. 까틀뱅이 뭐냐면은 4 곱하기 20 이란 뜻이에요. 그 숫자 안에 이미 그런
수의 어떤 그 모임 그런 것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게 쪼끔 아쉬워요. 우리는 그런 수의 역사가 담겨 있지 않거든요, 숫자에. 그래서 숫자는 숫자대로 따로 공부하고 분수는 분수대로 따로 공부하고 연산은 연산대로 따로 공부하고 그러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숫자 자체의 힘이. 그래서 셀 때는 불편해도 수의 다양함을 공부할 때는 의례 그러려니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다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자, 뭐 그거는 너무 인제 사설이 길면 좀 복잡하니까 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는 거고 분수를 알아볼까요? 1 하고 2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비로서의 분수, 여기 수로서의 분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이거 안 가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 똑같이 나눠 볼까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교과서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분수를 알아볼까요? 1, 2 에서는 분수를 우리가 읽는 법 그리고 그것을 읽고 왜 이름이 그렇게 되는지 뭐 이런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봐요. 분수라는 건 이제 분모라는 게 있다는 걸 여기서 알려줬기 때문에 분모가 같은 애들끼리 먼저 비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분모가 결국 한 조각의 크기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인제 소수를 알아보죠. 선생님 뭐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바로 소수인가요? 3 학년 애들의 수준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소수를 알아봅니다. 10 분의 1로 할 수 있는 소수는 무엇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소수를 알아볼까요? 2 에서 얘를 읽는 방법 그리고 크기를 비교하는 것까지. 연산은 4 학년 때예요. 연산은 4 학년 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인제 개념이죠. 다 결국에는 정이고 자 똑같이 나눠 볼까요? 이거부터 한번 해 봅시다. 똑같이 나눠 볼까요? 피자 한 판을 사람 수에 맞게 똑같이 나눠 보는 거예요. 어. "아우 2 명이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야 어떻게 똑같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 "야 우리도 같이 먹자고." 애들이 갑자기 왔어. "어머 어떡하지? 4 명이 그럼 똑같이 나눠 먹어야겠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의문을 아이에게 던지고 아이가 먼저 한번 해결하도록 해 보시면 되죠. 그럼 피자를 가지고 실제로 해 보시기 어려우시면 종이로 바꿔서 해 보시면 되는 거죠. "엄마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얘를 잘랐어. 근데 "엄마 이거 조각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얘기 해 가면서 '아 뭐를 똑같이 나눈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개의 개수를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 개의 개수를 똑같이 나눠 가지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판을 완벽하게 생긴 하나의 판을 똑같은 크기의 조각으로 나눠 가는 거. 이게 사실은 분수의 가장 용어에 맞는 정의예요. 보시면 분수, 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뜻이죠. 분자가 나눌 분자니까. 어 그럼 어떻게 나눈다는 거지? 자, 분수가 왜 나누기인지를 얘기를 해 드릴게요. 내가 옛날에 8 개의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8 개의 물건을. 8 개의 물건을 갖고 있었는데 이 8 개의 물건을 2 명이 똑같이 나눠 먹어 했을 때는 나눠 가졌어. 한 사람당 몇 개씩 가져갔어? 4 개씩 가져갔어요. 그런데 하나를 가졌다가 잃어버렸나 봐. 7 개의 물건을 이 밖에 안 남았어. '나 이거 2 명이 똑같이 나눠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게 된 거죠. 왜 고민했냐면 일단은 7 개의 물건이니까 3 개씩은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가 남은 거야. '나 이 애를 어떻게 처리하지?' 뭐가 고민이야. 하나를 반띵하면 되지. 반 중에 하나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되지. 그래? 그럼 이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라고 쓸까?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쓰기로 한 거예요. 아 그럼 얘는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쓰죠. 7 나누기 2는 3과 2분의 1 이렇게 쓰죠. 자 그럼 7 나누기 2 자체를 분수로 쓸 수는 없을까? 왜 없어요? 7 나누기 2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 가로선은 나누기예요, 나누기.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7 나누기 2고 미국 애들은 위에서부터 읽어요. 우리는 밑에서부터 읽어요. 이거는 우리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2분의 7 이런 뜻이어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읽냐면 7 개를 둘로 나눈 것 둘로 그러니까 둘로 나눈 것 중에 7 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말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7 개가 있는데 걔를 둘로 나눈 거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둘로 나눈 거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교과서에서 교과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끼리 얘는 하나가 있는데 그걸 둘로 나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교과서의 언어랑 맞지가 않잖아요. 그 교과서의 언어를 우리가 이것을 바꿔보자면 7 나누기 2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인제 공부를 하게 되고 5 학년 아니고 6 학년 때 배워요. 6 학년 때 배워요. 7 나누기 2가 나눗셈과 동일하고 아니 분수와 동일하다는 거. 그거 인제 그때 가서 배우고 오늘 제가 헛소리 되게 많이 하죠. 혀가 아직 덜 풀린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음. 처음에 아이들에게 분수를 배울 때는 분수는 나눗셈의 일부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요때만 해. "아 똑같이 나누어 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분수를 쓸 때는 2분의 1 이야. 얘부터 읽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2분의 1 이란 말은 뭐야? 하나가 있는데 판이 하나가 있는데 둘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야 이런 뜻인 거야. 판이 하나가 있는데 얘를 둘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의 의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나누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똑같이 둘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 이런 뜻인 거야.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 그래서 단위 분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그러면 3분의 2는 뭐예요? 3분의 2. 3분의 2는 어떻게 읽어요 이거는? 똑같이 셋으로 나눴어.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 중에 몇 조각? 두 조각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똑같이 셋으로 나눠 볼까? 하나 이렇게 똑같이 셋으로 이렇게 나눠 볼까요? 이렇게 똑같이 셋으로 나눈 것 중에 두 조각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3 에는 나누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두 조각 이거 한 조각 두 조각 이 하나의 크기가 3분의 1인 거야. 이거 하나의 크기가. 이거 하나의 크기가 3분의 1인 거야. 이런 게 두 개 있어. 그러면 여기는 곱하기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분수를 어떻게 했냐면 야 나누기 3 하고 곱하기 2 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의미만 이야기하는 거죠. 아 이 안에 나누기하고 곱하기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분수는 복잡하는 거예요 되게.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두 조각. '아 나누기하고 곱하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야?'라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나와 줘야 돼요. 이때부터. 이때부터 계속 나와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 똑같이 나누어 볼까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눴잖아. 그죠? 4 개로 나눈 것 중에 내가 요 크기 하나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4분의 1 이라고 한다. 이거 하나의 크기가 뭐야? 4분의 1인 거야. 이게 2 개면 4분의 1이 2 개. 이게 3 개면 4분의 1이 3 개. 이게 4 개면 4분의 1이 4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4분의 1이 하나면 4분의 1이라고 쓰잖아. 그럼 4분의 1이 2 개면 뭐라고 써? 4분의 2라고 쓴다 이거지. 이해 가세요 여러분? 그게 곱하기라고 2 개니까. 개수는 곱하기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죠? 4분의 2. 그다음 4분의 3은 4 개로 쪼갠 것 중에 3 조각. 4분의 4는 4 개로 쪼갠 것 중에 4 조각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4 조각 다 칠해 놓고 보니까 어때? 하나 다 칠했네. 그래서 얘가 뭐랑 같다? 1과 같다. 이때의 1이 문제다 이거지. 자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게 뭐냐면 홀이라는 게 우리말에서는 얘를 자연수라고 그래요. 그냥 1이라는 걸. 1이라는 걸 자연수라고 하는데 사실은 얘는 그 자연수 1이랑은 좀 다른 1이에요. 어떤 의미냐면요. 자연수 1은 단위로서 1이에요. 내가 처음에 1에서 출발하겠다. 그래서 이때는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유닛이라고 그래요. 유닛이 하나 모였어? 그럼 1. 유닛이 둘이야? 2. 유닛이 셋이야? 3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연수를 셀 때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1이라는 거예요. 1. 1이 2개 모이고 3개 모이고 하면서 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수에서의 1은 뭐냐면 다 채워진 완전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얘가 1 개건 2 개건 간에 수박 하나, 알밤 하나 크기가 완전 달라. 크기가 완전히 다르지만 그 크기와 상관없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깨지지 않은 전체 이런 뜻이죠. 그럼 분수의 세계를 갔을 때 1이라고 했으면 1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 이 전체가 바로 whole이라는 것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whole number. 그래서 분수의 세계에서 봤을 때는 수박 하나나 초코파이 하나나 알밤 하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라는 이 전체 하고 수박 하나 같아.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전체라는 그런 의미라고. 아직 깨지지 않은 완전한 그 하나. 그 하나를 바로 1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1이라는 게 설정이 돼야
그 일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애들이 알게 되는 거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우리가 그냥 1, 2, 3, 4, 5, 6, 7, 8, 9, 10 그거하고 0 정도밖에 모르는 거예요. 1 부터 뭐 큰 수 쭉 있고 그다음 0 이거밖에 몰라. 수는 항상 얼마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걔네들은. 0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1 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한 개부터 뭔가를 셀 수 있으니까. 그것은 자연수를 셀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1인 거야. 이 1이라는 수가 얼마나 멋진 수예요. 가장 작은 수도 표현하지만 가장 큰 완전체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멋지지 않나요? 1의 신비. 나 이런 거 한번 찍고 싶다 유튜브에. 사람들이 볼까? 네. 1이라는 게 그런 거죠. 저는 그 수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이 홀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 분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0과 1 사이에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이 느꼈고 얘를 둘로 쪼갰어. 자 0하고 1 사이를 둘로 쪼갠 것 중에 하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어머 이게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렇구나. 2분의 1의 크기는 이만한 거야. 그럼 4분의 1은 어떻게 나타내요 여러분? 자 똑같이 0에서 1까지 있어요. 간격이 똑같아야겠죠? 그거를 반띵, 반띵, 반띵해서 요게 4분의 1인 거야. 요게 4분의 1이야. 어머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낸 거야? 얘는 4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오히려 크기가 어때요? 작아졌죠. 아니 선생님 4가 2보다 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4등분했다는 거잖아. 분모의 수가 써 있잖아요. 그럼 얘는 그만큼 등분을 크게 했다는 거기 때문에 수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한 조각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 한 조각의 크기 얘가 단위가 되는 거야. 그럼 분모가 뭐냐에 따라 단위가 다 달라지는 거죠. 자연수는 그냥 1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여지껏 얘네들의 단위에 대한 생각을 안 해도 당연히 56하고 67하고 누가 더 커? 당연히 67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1이라는 단위의 개수가 67개가 되는 거고 56은 1이라는 단위의 개수가 56개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다르다? 얘는 내가 4분의 3이라고 하는 거하고 2분의 3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야. 왜냐하면 얘 4분의 3은 4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단위의 크기가 3개 있다는 거고 2분의 3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단위의 크기가 3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둘의 크기를 단순히 누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 수준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크기 비교가 나오지 않아요. 네. 그냥 분수라는 게 이런 거야 라는 거 정도만 아이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 안에 이렇게 심오한 것들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체로서의 일 이거를 감을 잡게 해야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전체로서의 일. 그래서 0하고 1 사이를 계속 쪼개는 연습을 이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색종이 하나, 색종이를 가지고 해봐요. 네모난 것도 해보고, 동그란 것도 해보고, 세모난 것도 해보고. 이 그림이 들어가기까지 정말 수많은 분들의 노력이 들어간 거예요. 이거 한 장이 들어가기까지가. 전에는 분수를 무조건 동그라미로 다 그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때? 동그라미 아닌 것 같고 분수를 못 만들어. 그래서 이런 판, 직사각형판, 정사각형판, 요 정삼각형판 이런 판들이 다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분수를 할 때는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예의가 있는 거야. 다양한 종이의 크기를 갖고 해봐라. 이런 거. 모양을 가지고 해봐라. 이런 의미인 거죠. 별 모양 가지고도 우리가 분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다음 육각형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사다리꼴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해보시면 됩니다. 자, 분수를 알아볼까요? 그래서 얘는 원형과 정사각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다 분수죠. 이거 다 만들어 보셔야 돼요, 아이들하고. 엄마가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본을 떠서 아이들이 실제로 만들어 보게 하세요. 칸을 이렇게 색깔 칠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유튜브에 색종이로 분수 만드는 게 있어요. 저는 이거 잘 못하거든요. 색종이 전기 자체를 잘 못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해보셔도 되고, 분수를 색종이로 만드는 거. 그런 걸 한번 해보셔도 되고, 이런 거 다양한 모양이 다 나오더라고요.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엄마가 다 만들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요 부분은 전체 얘를 부분과 전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부분과 전체. 이제부터 전체는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다? 홀 넘버,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분은 이제 그 한 조각의 크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똑같이 2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2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누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2분의 1 이렇게 쓴다 이거지. 얘도 마찬가지네. 이 부분은 전체를 똑같이 뭘로 나눈 것 중에 2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부분은 요거를 일단 똑같이 몇 조각 만들었어요? 3조각 만들었잖아. 3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얼마? 2 입니다. 3으로 나눈 것 중에 2 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야? 똑같이 3등분한 것 중에 2 묶음이다 이런 뜻이죠. 3등분한 것 중에 2 묶음이다. 등분할 때 나누기, 묶음할 때 곱하기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인제 해 보시면 됩니다. 전체를 똑같이 이뤄나는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2분의 1이라고 쓰고 2분의 1이라고 읽는다. 여기서 이거 한 번만 하면 안 되는 거야. 4분의 1도 해 보고 5분의 1도 해 보고 6분의 1도 해 보고 6분의 3도 해 보고 10분의 1도 해 보고 12분의 1도 해 보고 분수는요. 어 12분의 까지가 제일 많이 해요 보통. 2분의 4분의 6분의 2분의 4분의 8분의 그다음에 3분의 6분의 5분의 10분의 그다음에 12분의 여기 9분의가 빠졌네. 이렇게 많이 해요. 2, 4, 8, 3, 6, 9, 50, 12. 이 12는 또 여기서도 걸리고 여기서도 걸리고 여기서도 걸리게 되죠. 그래서 요런 분모가 요렇게 나와 있는 분수들. 요것들 꼭 만들어 보세요. 요런 것들. 요런 애들. 7분의 1 이런 거는 좀 잘 안 해요. 하기도 어렵고 7분의 1 같은 거는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곱하기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7 단을 했을 때 7 1은 7, 7 2 14, 7 3 21 애들 숫자들이 좀 애들이 어 익숙하지가 않은 수들이죠. 아이들하고 친한 수들이 아니에요. 애들하고 친한 수들은 이런 애들이죠. 2, 3, 4, 6, 8 이런 거. 왜냐면 2는 4, 2, 4, 8 뭐 바로 몇 개만 곱해보면 바로바로 나오는 이런 애들. 요런 거 갖고 분수 꼭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자, 나라의 국기를 가지고도 우리가 분수를 만들 수 있고요. 맞다. 이 분모 분자 요거 용어 꼭 설명해 주세요. 분모의 모자는 어미 모자고 분자의 자자는 자식 자자죠. 그죠?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다. 뭐 이렇게 인제 저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진분수 가분수 설명할 때 인제 여기서 많이 해요. 그래서 애를 업고 있는데 엄마가 애를 업고 있는데 엄마하고 애가 키가 똑같아. 그 정상이냐? 아니요. 그래서 가분수야. 이러면서 얘기해 주죠.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데 아기가 되게 어리고 작아요. "정상이지?" "예." "그럼 진분수야." "진짜란 얘기야." 뭐 이러면서. 근데 인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자, 인제 분수를 알아볼까 2를 갔어요. 남은 부분과 먹은 부분 둘 다 어때요? 둘 다 부분이죠. 둘 다 부분이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원래의 것 그것이 바로 전체가 되는 거죠. 전체를 몇 등분했는가 그것이 바로 분모가 되거든요 여러분. 전체를 몇 등분했는가가 분모지 전체가 분모가 아니에요. 나는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어. 이거를 우리가 애들한테 분수를 알려줄 때 전체분의 부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전체분의 부분이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조각의 개수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분의 부분이야는 굉장히 우리가 그냥 편리한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인데요. 이게 전체에 대한 부분의 비율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이런 표현은 원래 기준량이에요 이게. 이거 6 학년 때 배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6 학년 때 배우는 표현인데 3 학년 때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이걸 기준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를 비교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때 이것을 기준량 중에 기준량분에 비교하는 양 이렇게 우리가 얘를 나타내거든요. 얘를 나타내고 얘는 나중에 이것을 형태를 인제 비율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부르게 돼요. 그때 이 형태가 무슨 형태라는 거예요? 분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죠. 모양을 띠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원래는 요거 한 칸의 크기가 4분의 1 이다. 어? 그럼 남은 부분은 4분의 1 하나가 남아 있는 거고 먹은 부분은 4분의 1이 몇 개가 먹은 거야? 3 개가 먹은 거야. 그래서 얘를 4분의 3 이야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아요. 어. 남은 부분은 전체를 4 개로 조각낸 것 중에 하나가 남아 있는 거고 전체를
4개로 조각낸 것 중에 3개가 남아 있는 거죠. 즉 분모 4도 조각이고 분자 4도 조각은 조각인 거예요. 전체하고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들한테 전체분의 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잘 모르니까 전체 조각분의 전체 조각. 부분 조각이라고. 조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조각으로.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전체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이것을 우리가 4분의 1이라고 부르고 이 전체 4조각 중에 3조각을 우리가 4분의 3이라고 부르는 거죠. 남은 부분은 전체를 몇 조각 낸 거? 하나, 둘, 셋, 넷, 5조각 낸 거죠. 전체를 5조각 냈기 때문에 이거 한 칸의 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전체 5등분한 것 중에 한 부분.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가 읽는 방법이 지금 이런 얘기네요. 제가 5분의 1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나요? 전체를 5조각 낸 것 중에 5조각 중에 한 조각 이렇게 읽던가 또는 전체를 5등분 한 것 중에 한 묶음. 이거를 교과서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많이 하셔야 되죠. 요렇게 했을 때 우리가 나누기 하고 곱하기라는 의미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2가지로 다 읽을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5조각 중에 한 조각. 아, 그래야 애들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5조각. 5조각이 있네. 그중에 한 조각.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요거 한 칸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 5분의 1. 5분의 1. 2칸은 5분의 1이 2개 있으니까 5분의 2. 3칸은 5분의 1이 3개 있으니까 5분의 3. 그럼 먹은 부분은 5분의 3이네. 안 먹은 부분은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집을 풀고 싶으시다면 이런 걸 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종류가 다양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색칠한 부분과 색칠하지 않은 부분은 분수로 나타내 문제. 그럼 일단은 이 전체를 몇 조각을 냈는지가 중요한 거죠. 몇 등분을 했는지가. 6등분을 했군요. 그러면 이거 한 칸의 크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거 한 칸의 크기는 6분의 1입니다. 그러면 먹은 거가 색칠한 거는 6분의 1이 4조각이니까 6분의 4. 색칠하지 않은 거는 6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6이라고 하는 분모는 처음에 내가 몇 조각을 냈느냐를 항상 쓰는 거야, 걔는. 그럼 이 조각이 바뀌어 안 바뀌어? 내가 한번 잘랐으면 안 바뀌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걔가 분모가 계속 6분의 1가 되는 거고 이 4는 뭐예요? 이게 개수야, 개수. 이 조각의 개수. 그러니까 위에가 계속 바뀌는 거구나.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요. 하나, 둘, 셋, 4개. 전체가 4개로 쪼개져 있잖아요. 그럼 얘는 4분의 1가 되는 거야. 4분의 일단. 4분의. 그럼 얘는 4분의 1. 이거 한 칸이 4분의 1인 거잖아요. 4분의 1. 그런 게 2조각 있잖아. 4분의 2. 색칠하지 않은 것도 4분의 1이 몇 조각 있어요? 2조각 있잖아. 4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이렇게 말로 해봐야 돼. 6분의 4라는 건 무슨 뜻이야? 전체를 몇 조각 내라는 거야? 6조각 내라는 거지? 얘가 다 내놨네? 그럼 이거 하나를 뭐라고 불러? 하나를 꼭 부르는 방법 물어봐야 돼. 얘를 뭐라고 불러요? 6분의 1. 그럼 6분의 1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6분의 1이 하나, 둘, 셋, 4개 있다는 거지?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야 6분의 4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분의 1은 무슨 뜻이야? 먼저 전체를 몇 등분하라고? 3등분. 자, 3등분 했어. 자, 3등분 했어. 그 한 조각. 이 한 조각의 크기를 그럼 뭐라고 불러? 한 조각 크기. 자, 지금 선생님 질문이 자, 정해져 있죠, 지금.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전체를 몇 등분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다음 전체를 몇 등분했니? 알았어. 그럼 한 조각의 크기는 뭐라고 불러? 한 조각의 크기는 뭐라고 부르니?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 세 번째. 그럼 한 조각의 크기는 알았어. 그럼 그게 2조각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불러? 2조각. 있으면 뭐라고 부르니? 3조각 있으면 뭐라고 부르니? 하고 읽어보게 하는 거야. 이런 순서대로 읽어보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분수는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낯선 수기 때문에. 자,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그랬어요. 우리가 분수를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여러분. 요리할 때. 2분의 1 수큰, 1큰술, 뭐 2분의 1 큰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요리할 때도 되게 많이 쓰고 또 언제도 분수를 많이 쓰죠, 우리가?
그나마 분수를 많이 쓸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애들하고 난 분수를 별로 그냥 나는 생활 속에서 그냥 아무 때나 분수를 갖다가 막 집어 넣으니까 그냥 그런데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분수를 어디서 쓰지?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도와줘. 좀 도와주세요. 분수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언제 많이 쓸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내가 의식하지 않고 언제 많이 쓸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이거는 한 조각의 크기가 같은 애들의 비교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꽃잎 한 장과 잎 한 장을 만들 때 종이띠가 어느 쪽이 더 필요합니까? 근데 얘는 종이띠 한 장에 4분의 3 만큼 하겠대요. 얘는 종이띠 한 장에 4분의 2 만큼 감아서 하겠대. 그래? 그러면 전부 몇 등분 했다는 얘기야? 4등분 했다는 건 똑같은 거죠, 지금. 4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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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분. 이것까지 똑같은 거죠. 이것까지 똑같아. 그러면 하나의 크기가 4분의 1인데 얘는 4분의 1이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1이 두 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한 조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한 조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세 개고 얘는 두 개니까 세 개가 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분모가 같을 경우에는 분자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모는 한 조각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분자는 그것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많을수록 크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분모는 한 조각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한 조각의 크기. 분자는 뭐라고? 분자는 그것의 개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네. 자, 분자, 분모분의 분자. 나오는 건 하나인데 말하는 건 왜 이렇게 다양해? 다 같은 의미예요. 분모는 나누기, 분자는 곱하기죠. 자, 얘는 종이띠 한 장에 8분의 5, 8분의 1이라고 하는 조각의 크기. 한 조각의 크기가 8분의 1짜리를 5개를 썼다는 얘기고 얘는 8분의 1짜리를 몇 개 썼다는 얘기예요? 7개 썼다는 얘기니까 7개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옛날에는이 아니라 이걸 갖고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 보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가 분모하고 분자의 어떤 규칙을 찾아볼 수 없을까? 크기를 얘기할 때 분모는 다 어때? 똑같네. 분모가 다 똑같네. 그럼 분모가 똑같다고 만약에 한다면 야 4분의 건 8분의 건 2분의 건 분모가 다 똑같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분수의 크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럼 이제 얘가 그 규칙을 찾아볼 수 있게 다양한 예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엄마 분자의 숫자가 클수록 큰 것 같아요. 그 말이 나오면 성공이지. 분자의 클수록. 숫자가 크니까 더 크네요. 이 정도만 나와도 성공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클수록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 이제부터는 그럼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분모가 클수록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클수록 크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 그게 교과서에 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냥 그걸 먼저 알고 분수의 크기 비교하는 게 아니라 분수를 크기를 여러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가 클수록 크다는 결론을 얻어낸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바꾸시면 안 돼.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단위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단위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단위 분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해 볼까요? 자, 종이띠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 조각의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까지밖에 안 나왔죠? 여러분 12분의 1까지 만들어 보세요. 12분의 1까지. 자, 그렇게 해서 분수를 만들어요. 단위 분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3, 4학년 수업과 5, 6학년 수업을 다 같이 들으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재밌을 텐데. 이런 얘기가 5학년 때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한 조각의 길을 어떻게 비교할까요? 분수가 어느 분수가 더 큰지 띠를 한번 이용해 보래요. 얘가 실제로 교과서에 뒤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과서 뒤에 붙어 있으니까 요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뭐 분수 막대를 하나 사셔서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게 길이를 몇 센치로 하시는 게 좋냐면 12cm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1의 길이를 12cm로. 그럼 얘를 12cm로 하면 이거 6분의 1까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 5분의 1만 조금 신경 써서 만드시면 돼요. 5분의 1만.
5분의 1을 생각하면 10cm로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되면 다 걸려. 4분의 1, 3분의 1 다 걸려요. 그러니까 12cm로 만들어서 해 보시면 됩니다. 12cm. 그러니까 뭘 엄청 거창한 도구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자를 가지고 와. 12cm 짜리 자를 갖고 오든 그냥 자를 갖고 와서 선을 그어. 12cm를 그어요. 12cm를 긋고 6cm의 선을 자르면 2분의 1이 되고 4cm 자르면 4cm, 8cm 뭐 이렇게 자르면 얘가 인제 3분의 1이 되고 얼마죠? 3, 6, 9, 12 이렇게 자르면 얘가 인제 하나가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 8, 12 이렇게 자르면 3분의 1이 되는 거고 5분의 1만 쪼끔 신경 써서 자르시면 되는 거 5분의 1만. 요렇게 자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수직선 그리는 거를 어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수직선이 제일 간단한 도구예요, 수직선이. 그래서 2분의 1 하고 3분의 1 하고 크기를 비교해. 자 여기서는 이 인제 단위분수라는 표현을 썼어요, 단위분수. 단위분수라는 건 어떤 거냐면 분자는 다 1인 거야. 한 조각인 거야, 한 조각. 내가 세 조각으로 나눴으면 그중에 하나의 크기, 이 한 도막의 크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가 단위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한 도막의 크기.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단위분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뭐냐면 분자가 어때요? 일정하죠 지금 1 로. 분자가 다 1로 일정하잖아요. 그럼 분모가 지금 달라지는 거야. 아까 어땠어요? 아까는. 분모가 다 같았잖아 분모가. 그랬을 때 분자를 비교했잖아요. 이번에는 분자를 다 같게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큰 거 하나라는 걸 고정을 시키는 거야. 그걸 고정을 시켜 놓고 걔를 자르는 그 한 도막의 크기를 다 다르게 해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너 어떻게 될래? 그러면 너 어떻게 될래?" 이런 얘기죠. 이 정도 각도가 제가 얼굴이 자꾸 인제 어둡게 보여서 지금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애들 이렇게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한다. 이게 참 이런 것도 어 얘만 보면 분자가 1인 분수가 단위 분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1 이라고 하는 건 한 조각의 원래 하나 원래 호울이었죠. 그거를 둘로 쪼갠 것 중에 하나 이런 의미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단위 분수라는 거는 한 칸의 크기의 의미를 좀 더 부여하면 어땠을까. 이게 쪼끔 아쉬워요. 얘는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세 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4분의 1은 4등분 4 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5분의 1은 5 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의 크기가 쪼개지는 게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질 수밖에 없죠, 이 한 조각의 크기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해 보고 띠로도 해 보고 수직선으로도 해 보고 이렇게 다 해 봐라. 다 했더니 누가 크더라? 얘가 커 오히려. "와 3분의 1이 더 커요 선생님." "와 신기하네." 자 그래서 결론을 이제 내리겠죠. 와 그러니까 1 이라는 게 동일할 때 분모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더라? 작아지더라. 제가 5 학년 첫 달 5 학년 숙제를 뭘 내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음. 이런 걸 내줬어요 분수를. 어떤 걸 내줬냐면 2분의 1 부터 시작해서 24분의 1 까지 만들기. 1을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해 가지고 24분의 1까지 쭉 만드는 거. 그다음에 만든 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1, 3 이런 걸 만들라고 했어 내가. 24분 23 까지 이제 그걸 만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갑자기 제가 이걸 왜 쓸까요? 지우개를 지우려고 했는데. 근데 내가 그때 이걸 만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단위 분수를 이용한 그것들을 만들라고 했는데 내가 요구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은 결국은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보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특히 이렇게 단위 분수는 많이 만들어 봐도 손해 날 게 하나도 없어요. 애들하고 해 보시면 좋죠. 자 2분의 1 부터 24분의 1 까지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소수가 나와요. 자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인제 뭐뭐 분의 1 했잖아요. 그럼 10분의 1이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10분의 1. 자 이 10분의 1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기에서 소수를 공부를 해 보자. 인제 이런 얘기인 거죠. 자 이게 되게 웃긴 게 웃긴 게가 아니라
우리가 인제 분수라고 하는 것이 훨씬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오래됐는데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한 거야. 왜냐하면 2 같은 거 계산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두 조각 있는데 셋이 똑같이 나누려니까 너무 힘들어. 아이 그나마 그런 건 괜찮아. 그 17 명이 나눠 가질 땐 어떡하지? 아이 너무너무 그런 것들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인제 네덜란드 30년 전쟁하고 막 이럴 때 그때 네덜란드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용병을 썼단 말이죠. 용병들한테 월급을 나눠 줘야 되는데 이 분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인제 그 소수라는 걸 발명을 하게 됩니다, 소수라는 거를. 분모가 10 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누어 떨어지게 한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분모가 10 일 경우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십지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가 분모가 분모가 10일 경우에는 10분의 1 이건 100분의 1 이건 1000분의 1 이건 간에 어떤 형태로든 나눠 떨어지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를 찾아낸 거지. 그래서 그 특수한 분수의 경우를 소수라는 걸로 바꿔 쓰기 시작했어요. 10분의 1로 쓰지도 않아. 어떤 뭐 점, 여기가 점 첫 번째, 뭐 여기 두 번째, 뭐 여기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돼서 인제 소수가 발명이 됐는데 자 그래서 인제 소수가 우리한테는 훨씬 더 쉽고 되게 자연수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자리판 있잖아요. 제가 1 학년, 2 학년 되면 자리판 하나 만드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판이 소수에서는 그대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 모형 있잖아요. 수 모형. 1 짜리, 10 짜리, 100 짜리, 1000 짜리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소수에서 고대로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자연수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1 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하듯이 10분의 1의 자리, 100분의 1의 자리, 1000분의 1의 자리를 만든 게 바로 이 소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수라는 것은 자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수를 활용한 그런 셈이 되는 거죠. 예 10분의 1은 0.1 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 나와요. 그래서 자중에서 여러분 자중에서 0 에서 1 센티까지 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얘가 10 개의 눈금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10 개의 눈금으로. 요거 한 칸의 크기를 우리가 1 밀리미터라는 걸 알려줘요. 1 밀리미터라는 걸 이제 단위에서 배우게 되죠, 3 학년 단위에서. 근데 1 밀리미터가 10 개가 모이면 1 센티미터다. 그럼 1 센티미터는 몇 밀리미터다? 10 밀리미터다 하는 걸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웠어요, 얘네들이. 그럼 반대로 그럼 1 밀리미터를 너는 센티미터로는 어떻게 표현할래? 그걸 지금 하는 거죠. 이걸 10분의 1 센티미터라고 해. 왜? 여기서부터 여기를 몇 칸으로 쪼갰어? 10 칸으로 쪼갰어. 그중에 하나야. 이 칸이라고 하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크기니까 열등분한 거지. 10개 중에 하나. 이것을 우리가 1 밀리미터라고 할 수 있어. 그래? 10분의 1 센티미터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꿀 거야. 어떻게? 소수로 0.1 우리 이렇게 얘기해. 얘를 소수점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1의 자리였잖아요, 여러분. 고바로 아래에 자리를 새로 만들었어. 새로 만들었어. 그래서 얘를 0.1 이렇게 얘기해. 아 그렇구나. 그럼 이거 한 칸의 크기를 10분의 1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얘를 뭐라고 한다고? 0.1 이라고 얘기한다고. 이게 바로 정의야. 이게 바로 인제 소수의 정의예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얘를 0.1 이라고 하고 걔를 읽어 나가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0.1이 하나니까 걔 그다음에 0. 얘는 두 간이잖아. 그럼 걔는 뭐라고 읽어? 0.2 이렇게 읽자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이 약속이에요. 얘 도대체 0.1 이라는 게 뭐야? 이 크기를 알고 싶어 우리가. 이 크기를 알고 싶어. 이럴 때 우리가 인제 엄마표를 하게 되는 거죠. 자 0.1 아 0.1이라는 건 10분의 1 에서 나온 거구나. 아 이제 알았어. 이 역사의 그 역사를 알았어. 0.1 이라는 거. 그럼 이 10분의 1 이랑 0.1 이랑 크기가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그럼 또 인제 판이 나오죠. 이런 판이 나오겠죠. 10 개짜리 판. 그죠? 10 개짜리 판이 나왔어. 그 10 개짜리를 쪼개. 다 낱개로 쪼개. 그럼 낱개로 쪼갰을 때 요거 하나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0.1 이렇게 불러도 된다는 얘기지. 10 개로 쪼갰을 때 하나 얘를 0.1 이구나. 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제 소수를 알아볼까요? 2에서 향초 심지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아직까지 우리가 100분의 1, 10분의 1 그 100분의 1 까지 아직 여러분 안 배우거든요. 근데 사실 인제 소수를 가르쳐 줄 때 이 큰 일, 요 큰 일이 요거를 우리가 인제 1 이라고 하잖아요. 요걸 만약에 1 이라고 하면 옛날엔 옛날이 아니라 우리가 1의 자릿수 배울 때는 어떻게 했어요? 1의 자릿수 배울 때는 인제 1의 자릿수 이거 하나, 그다음에 얘가 10 개가 모이면 얘를 10 개짜리 하나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10 개짜리 하나. 그리고 10 개짜리가 10 개가 모이면 얘가 뭐가 돼요? 100 개.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얘를 100 판으로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그죠? 얘를 100 판에서부터 이제 거꾸로 가는 건데 소수 그 뭐라 그래요? 그 소수 두 자릿수. 소수 두 자릿수를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1, 얘가 0.1, 얘가 0.01이 되는 거죠. 칸을 모두 100 칸으로 쪼갠 것 중에 한 칸, 여기가 0.01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진짜 100 판을 여기서 또 써먹는 거야. 근데 지금까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얘까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수 두 자리까지 아직 안 하고 소수 한 자리까지밖에 안 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다 하지 않습니다.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쪼끔 고민이 되긴 하는데 일단 이걸로 봅시다, 이걸로. 여기까지 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10 개짜리 막대기 하나, 10 개짜리 막대기 하나, 10 개짜리 막대기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자? 1 이라고 하자 이거죠. 이건 내가 인제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얘를 우리가 1 이라고 하자. 근데 그 10 개를 10 개로 쪼갠 것 중에 요 하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얘를 0.1 이라고 하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구를 활용해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분수처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인제 7 센티미터보다 몇 밀리미터 긴가요? 인제 단위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센티미터하고 밀리미터를. 그걸 다 했어. 어머 근데 7 센티미터에서 그 조그만 거 3 칸을 더 간 거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7 센티미터, 3 밀리미터다. 이렇게 3 밀리미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 했더니 너무 불편해. "나는 이것을 그저 센티미터 단위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할 수 있대. 어떻게 할 수 있대? 3 밀리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1 밀리미터는 뭘로 바꿨어요? 0.1 센티미터라는 걸로 우리가 바꿨다. 그러니까 3 밀리미터는 0.1 센티미터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0.3 밀리미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 0.3 센티미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얘하고 얘가 단위가 같으니까 얘네들끼리 어떻게 할 수 있다? 더할 수 있다. 그래서 7 센티미터하고 0.3 센티미터를 더 갔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7.3 센티미터라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소수점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전에는 없던 건데. 그전에는 없던 건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만든 거지. 어떻게 만들었겠어? 우리가 1, 10, 100, 1000 여기까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가 1의 자리야. 자연수는 여기서 끝난 거야. 아무것도 없다는 건 0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보다 아래를 네가 어떻게 표현할 거니? 여기에서 점을 만든 거죠. 이제 소수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걔보다 아래, 얘를 소수 첫째 자리라고 하는 거지. 걔보다 더 아래를 나중에 배울 거야. 걔보다 더 아래도 나중에 더 배울 수 있어. 자, 이 자리가 무슨 자리? 1의 자리야. 이 자리가 무슨 자리? 10의 자리야. 내가 이걸 숫자로 써볼게요. 그럼 얘가 1의 자리는 이거야. 10의 자리는 이거야. 100의 자리는 이거야. 오, 그렇구나. 그러면 소수점 바로 아래에 있는 이 소수 첫째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의 자리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내가 10분의 1을 0.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0.1 이렇게 나타낸다는 얘기야. 와, 여기도 자리가 생겼어. 그럼 여기도 몇 개 나타낼 수 있어? 9개 나타낼 수 있죠. 0.1, 0.2, 0.3, 0.4, 0.5, 0.6, 0.7, 0.8, 0.9 했어. 그럼 0.9하고 얘가 0.1이 10 개가 모여. 그럼 걔가 뭐가 돼? 이 자리로 올라가는 거잖아. 와우! 십진법하고 똑같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발명하는 순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7.3 이런 수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어. 자, 그림을 보면서 인제 색칠한 수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1, 2 하고 어떻게 가? 몇 칸 더 갔죠? 1, 2, 셋, 넷, 다섯, 여섯, 7칸 더 갔죠. 7 칸.
그럼 2cm하고 사실은 7mm인데 7mm로 뭘로 바꿀 수 있다? 0.7cm로 바꿀 수 있다. 이거 하나를 0.1로 보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아이들이 소수를 분수보다 훨씬 쉽게 생각을 해요. 얘를 곱하고 이럴 때 복잡해서 그렇지. 자, 다음에 알맞은 소수를 쓰고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큰 거 하나. 전에는 0에서 1까지 그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1이었는데 얘가 1이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걔가 몇 칸으로 쪼개져 있더라? 10칸으로 쪼개져 있더라. 그 10칸으로 쪼개진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분수로 뭐라고 하더라? 아, 얘를 우리가 10분의 1이라고 하더라. 근데 10분의 1이라는 건 우리가 새로운 소수로 만들어서 바꾼다는 걸 알려줬어.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했어. 걔가 얼마예요? 0.1이래. 그럼 이거 한 칸이 0.1인 거야. 그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큰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큰 2니까 아,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겠네. 그럼 얘만 조그만 거 낱개를 세면 되는 거야. 0.1이 3개인 거야. 따라서 2.3 이렇게 되는 것이다. 소수를 처음 배우면 애들이 되게 낯설죠. 그래서 이걸 읽는 표현들을 되게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얘는 2점 얼마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2.6 이렇게 되겠죠.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보세요. 0.1이 10개면 얼마가 됩니까?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 0.1이 45개면 이거 연습해봐야 되죠. 0.1이 45개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이거 하나가 10개잖아. 10개, 20개, 30개, 40개까지 갔잖아. 그리고 낱개로 5개가 있으니까 얘는 4.5. 이게 바로 안 되면 다 이거 그려봐야 돼. 수직선을 많이 그려봐야 돼. 이거 엄마가 다 그려주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 인쇄를 해놓으세요. 그냥 이런 수직선을 10개짜리 쭉 있는 수직선을 한 만들어 그냥 쭉 한 10세트? 10세트 쭉 만들어 놓고 아이하고 바닥에 깔아놓고 그려보는 거지. 계속 그려. 그때마다 그려볼 수 없으니까. 그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네가 한번 그려봐. 네가 한번 수직선을 그려봐. 그래서 그걸 보고 흉내를 내서 그려보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종이 없이도 아이가 수직선을 그릴 수가 있죠. 수직선을 그리고 수직선에서 놀고 수직선에서 활동하고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카페에 들어갔더니 어떤 그 캐티팡님인가? 어떤 분이 이 놀이를 수직선 놀이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거 하나만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놀이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한테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수직선 게임으로 되어 있어요. 수직선 게임이라고 되어 있고 얘가 이야고라는 게임이네요. 이야고라는 게임이에요. 이야고. 요거 수직선이요, 여러분. 저학년부터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1, 2, 3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이하고라는 게임도 다 자연수 안에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좀 해놓으셨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거든요. 만약에 안 해보셨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애들이 3, 4학년이 아닐 수 있거든요. 3, 4학년보다 아래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하고 게임을 해보시면서 수직선이랑 일단 친해지세요. 일단 친해지고 지금 이제 3학년 과정에서는 0과 1 사이의 수, 1과 2 사이의 수도 다 우리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를 늘려서 그림 그리는 연습도 같이 해보시면 우리가 분수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이렇게 0에서 1 사이의 한 칸의 크기를 정해서 분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그릴 수 있다는 거 걔가 분수를 100%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연습 미리 해볼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자, 지금 다시 말씀드려요. 수직선 그리는 연습을 할 때 이하고라는 게임을 이용을 하시면 좋고 여러분이 처음에는 0에서 1, 1에서 2, 2에서 3 이런 자연수의 수직선 그리는 거 해보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그림을 그리지 말고 어떻게 한다? 먼저 워드로 쫙 정리를 해서 수직선을 그려보시라고. 이거 여러분은 하실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은 못하시나요? 아니면 한 장을 쭉 손으로 만들어서 복사를 해서 쓰셔도 되고 처음에는 엄마가 그리는 걸 좀 도와주시고 나중에는 아이가 직접 그려보게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제가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우리 미라클 선생님이랑 얘기해서 내가 수직선 만들어 달라고 미라클 선생님한테 해서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거 파일은 미라클 선생님한테 같이 이렇게 어, 해달라고 할게요.
이거를 지금 제가 요 밑에다가 파일을 다 이렇게 달아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 제가 그때 이거 드리는 걸로. 어. 왜냐하면 이거 수업도 듣지 않은 상태에 제가 이제 여러 번 해 봤는데요. 자료를 실컷 드려도 다 보지 않으세요. 다 보지 않고 다 이게 쓰레기가 돼요, 이것도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해 보고 선생님 그 자료 주신다면서요."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드린다고. 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종이 개구리고 멀리뛰기 놀이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1 미터죠. 여러분 그러니까 1 이라고 하는 애가 얼마나 웃긴 애냐는 거야. 1 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는 그냥 되게 1 이라고 하는 게 작고 그냥 아무것도 한 개 이 정도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1 미터, 1 센티미터, 1 미터를 100 개로 쪼개면 그거 하나가 1 센티미터가 돼. 와. 그리고 1 센티미터를 또 10 개로 쪼개면 그거 하나가 1 미터가 돼. 1 킬로미터도 있네. 와 1 이야. 똑같은 1 이야. 근데 1 킬로미터라고 하는 거를 1000 개로 쪼개면 그게 하나가 1 미터가 되는 거야. 와 도대체 1 킬로미터가 얼마나 큰 거야? 똑같은 1 인데 걔가 어디 단위를 뒤에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얘 덩어리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신세계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3 학년 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 미터래요 여러분. 이것을 수직선으로 표현하고 싶대요. 수직선으로. 수직선으로 이제 나타냈어요. 수직선으로 나타냈더니 얘를 10 칸으로 만들었어. 10 칸으로 만들어서 그거 한 칸의 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 10분의 1 미터라고 하자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기본 단위를 지금 1 미터라고 했으니까 10분의 1 미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10분의 1 미터 하나는 뭐다? 0.1 미터라고도 바꿀 수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 뒤에 단위가 얼마나 중요해진지 아시겠죠? 단위를 쓰지 않으면 이거 한 칸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1, 10분의 1, 0.1 이거 나타내는 게 미터에서도 썼죠. 우리가 센티미터에서도 썼잖아요.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뒤에 뭐만 달라졌어? 뒤에 오는 단위가 미터냐 센티미터냐에 따라서 이거 한 칸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다 두셔야 된다. 그럼 분수나 소수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꼭 그 크기가 10분의 1 이다. 0.1 이다라고 정해지지 않아도 뒤에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얘가 들쑥날쑥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비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직선상에 어떤 수도 되지만 뒤에 오는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그것의 크기가 결정이 되는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낼 수도 있다. 우리가 나중에 이것이 인제 그래서 함수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진 너무 많이 갔고 수일이의 종이개구리가 뛴 거리를 우리가 수직선의 짝대기로 한번 표현을 해 봅시다. 이렇게 나타냈어요. 근데 이 짝대기 크기가 아마 1 센치일 거예요. 1 센티미터. 이것도 나름 길이를 다 재서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마 길이가 10 센티미터 길이일 텐데 그것을 1 미터로 나타냈고 얘를 10 개로 쪼갰어. 그중에 하나를 10분의 1 또는 0.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제 얘를 똑같이 하는 거야. 어머 그럼 선생님 그 0.1 센티미터도 있었는데 0.1 미터도 있는 거네요. 그럼 있지. 다 이렇게 어떤 길이를 소수로 표현하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자 이제 길이가 나오죠. 자 요 5 단원이 바로 단위 길이였어요. 길이였어요. 우리가 길이를 배웠는데 그 길이를 나중에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모아서 마지막에 단위 부분으로 묶어서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하실 거고 연습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인제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게 나와요. 소수의 크기는 여러분 어떻게 비교한다고? 개수로 비교합니다, 개수로. 자 0.3 미터는 0.1 미터 즉 요거 한 칸의 크기가 몇 개 있었어요? 요거 한 칸의 크기가? 요 한 칸의 크기가 0.1 미터였잖아요. 그죠? 얘가 3 개 있고 0.6 미터는 0.1 미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 있는 거죠. 그럼 누가 많이 쓴 거예요? 0.6이 큰 거죠. 네. 요렇게 단위 길이의 크기를 갖고 우리가 비교하는 거예요. 단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자 1.9 킬로미터는 뭐예요? 1.9 킬로미터는 1.9 킬로미터는 0.1 이라고 하는 요 자리, 요 자리가 0.1 이라고 하는 단위잖아요. 요 0.1 이라고 하는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19 칸 있는 거예요. 10 칸 이렇게 가고 9 칸 더 간 거예요. 이렇게 9 칸. 9 칸 더 간 거예요. 이게 1.9 킬로미터고요. 2.4 킬로미터는 0.1 즉 이 0.1의 자리 0.1 이라고 하는 크기가 0.1 킬로미터라는 크기가 몇 개 있는 거야? 24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2개 가고 4 칸을 더 간 거죠. 하나, 둘, 셋, 4 칸을 더 간 거죠. 이렇게.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러면 앞에 있는 이 자연수 1의 자리 크기 이걸 내가 자리라고 얘기해도 되고 자연수라고 얘기해도 되고 0.1이 몇 개라고 얘기해도 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점점 표현이 다양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크기를 비교했더니 얘는 1이 1km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1km가 2개야. 아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이기지.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얘는요 0.1km가 19개고요. 얘는 0.1km가 24개예요. 우리 자연수 크기 비교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큰 거죠.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음. 자 이걸 자연수의 크기 비교로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소수의 장점은 바로 내가 자릿수만 제대로 읽어주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다 자연수의 크기 비교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얘 내가 0.1, 0.1의 개수로 얘를 따져볼게요, 선생님. 그럼 0.1이 79개 있는 거예요. 얘는 0.1이 81개 있는 거죠. 그럼 자연수 크기 비교에 따르면 누가 크다? 81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 거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생각수학 부분입니다. 생각수학에 보시면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더 많이 먹었을까요, 여러분? 자, 얘는 나는 피자의 2분의 1을 먹었어. 내가 더 많이 먹었어. 나도 내 피자의 2분의 1을 먹었으니까 너랑 나랑 똑같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피자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또 가려놨어. 아, 진짜. 그림이 안 보이네. 얘가 일부러 가려놨어. 이걸 정확히 알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가려놓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되게 중요한 게 이 분수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어 1 미터를 1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즉 10분의 1이냐 1미터의 10분의 1이냐 또는 1킬로미터의 10분의 1이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봤어요. 1미터는 전체 길이가 한 우리가 팔 벌렸을 때 내 몸 여기에서 이쪽 이 팔 끝까지 정도 길이밖에 안 돼. 1미터라는 게. 그 길이를 열등분을 했대. 그중에 하나의 크기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오시죠? 1킬로미터는 내가 걸었을 때 적어도 15분 이상을 열심히 걸어간 그 거리. 그 길이가 1킬로미터잖아. 그거를 10개로 쪼갠 것 중에 하나. 얼마나 큰 거리야. 그죠? 분수라고 하는 거는 주어진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는 그냥 2분의 1이야. 근데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피자의 크기가 이만큼이었던 거지. 얘는 솔직히 얘 피자의 크기를 몰라. 처음에 얼마나 컸는지를 몰라. 그걸 모르니까 정확히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똑같이 2분의 1이지만. 내 피자가 처음부터 이만했을 수도 있잖아. 그거의 2분의 1이면 얘는 이걸 먹은 거고 얘는 이걸 먹은 건데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나? 없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3 학년 교과서도 벌써 보면은 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넘어갈 때 논리적인 흐름이 있어요. '내가 앞에서 이걸 배웠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야.'라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지혜하고 슬기가 먹은 피자의 크기가 크기에 따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알아보재요. 그랬더니 두 사람의 피자 크기가 똑같대. 똑같다면 누구 말이 맞을까요? 똑같이 먹은 거야. 한 슬기 말이 맞네요. 음. 두 사람의 피자 크기가 똑같았어요. 얘도 똑같고 얘도 똑같았어. 그러면 2분의 1을 먹은 거야. 얘도 2분의 1을 먹은 거야. 똑같이 먹은 거지. 그런데 지혜의 피자가 슬기 피자보다 커요. 지혜의 피자는 이만하고 슬기 피자가 이만하다고 했을 때 얘는 2분의 1이면 이만큼인데 얘는 2분의 1이 이만큼인 거지. 크기가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그걸 또 글로 설명하래. 아, 짜증 지대로다. 이제 3학년이니까 너 서술형 쓸 준비해. 이런 얘기했죠. 이제 글로 이제 설명을 하래. 어떻게 할까요? 지혜의 피자는 슬기의 피자, 지혜의 피자 뭐라고 해야 돼? 지혜의 피자가 슬기의 피자보다 크다면 지혜의 피자의 2분의 1은 슬기의 피자의 2분의 1보다 더 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이걸 글로 어떻게 설명해? 어떻게 설명할까? 글로 설명을 하자면 지혜의 피자. 그렇다고 슬기의 피자가 지혜의 피자의 절반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 지혜의 피자가
글로 설명한다? 나 이거 글로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애들이. 이거 어떻게 애들이 글로 설명하지? 여러분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이거? 글로 어떻게 설명할지? 보고 싶네. 한번 해 보세요. 나는 못 하겠어. 나는 못 하겠어. 애들이 어떻게 이걸 글로 설명해. 나 가끔 제가 서술형 볼 때 아니 글로 쓰기 되게 애매한 거 있거든요. 애들 수준에서 도저히 글로 쓰기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글로 쓰래. 특히 센 문제집에 그런 게 많아요. 다 버리라 그래 제가 다. 풀이 과정을 도저히 어떻게 글로 써? 일일이 그렇게 하다 애들 죽어. 음. 이제 말로 설명해 보는 건 할 수 있죠 우리가. 그 슬개 피자가 지혜 피자보다 더 크다면 누구의 말이 맞아요? 반대로 이번에 슬개 피자가 더 클 수도 있대. 참나 또 이렇게 또 생각 안 해 봤는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슬개 이게 지혜 피자를 지혜는 피자가 이만한 거야. 슬개 피자는 이만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이 이거고 얘는 2분의 1이 이거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나는 이걸 글로 어떻게 설명할지 되게 궁금하네.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여러분. 자,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쭉 해서 문제를 만든 거죠. 이 문제를 안 풀으셔도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을. 안 풀으셔도 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확인을 하고 싶을 때 얘가 이렇게 앞부분하다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 이렇게 이런 건 좀 설명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야, 이게 분수가 우리가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잖아. 하나는 이렇게 분모 한 조각의 크기가 똑같을 때는 어떻게 비교했더라? 11분의 7이랑 11분의 1이랑 둘 중에 누가 커? 이걸 이제 입으로 이렇게 확인해 보셔도 돼요. 잘 모르겠어? 그럴 땐 이런 걸 끌어다 쓰는 거죠. 얘를 끌어다 여기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끌어다 써? 13분의 1이 5개인 수가 13분의 5잖아요. 여러분. 그럼 얘는 11분의 7을 뭐라고 얘기해요? 11분의 1에 7개 있는 거야. 그럼 11분의 11은 12분의 1이 11개 있는 거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크니? 12분의 11이 더 크죠. 그래? 그럼 9분의 5는 9분의 1이 5개 있는 거야. 9분의 1이 4개 있는 거야. 그럼 누가 더 크니? 자, 이렇게 요런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되겠죠. 아이들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0.8m, 1.1m, 1.3m, 0.9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0.1m가 몇 번? 8번 뛴 거고 얘는 0.1m가 11번 뛴 거고 얘는 0.1m를 13번 뛴 거고 얘는 0.1m를 9번 뛴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크기가 비교가 되겠죠. 요런 연습이고요. 탐구 수학에서 보면 분수를 좀 더 알아볼까요? 이랬어요. 자, 행복 나누면서 파이를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랬어. 와, 파이가 한 조각의 크기가 너무 크대요, 지금. 야, 난 배불러서 그거 한 조각 다 못 먹을 것 같아. 우리 이거 나눠서 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다 조각으로 나눠놨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나눠진 파이를 더 작은 크기로 똑같이 쪼개봅시다. 이랬어. 똑같이. 그럼 얘를 또 반, 얘를 또 반, 얘를 또 반, 얘를 또 반.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아니면 또 얘를 어떻게 해도 돼요? 어, 그거밖에 없나요? 아니면은 요렇게 하고 걔를 또 쪼개도 되는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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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도 되고 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쪼개 봅니다. 자, 더 작게 더 조그맣게 이렇게 잘라봅니다. 나는 파이의 2분의 1을 먹었어. 나는 전체의 절반을 먹었어. 나는 파이의 4분의 1을 먹었어. 했더니 전체를 4개로 쪼개고 중에 얘는 2개를 먹었대. 되게 많이 먹었네. 나는 파이의 8분의 얼마를 먹을까? 다 똑같이 먹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크기가 다 같아. 자, 그러면 전체를 8조각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중에 이만큼을 먹어야 돼. 하나, 둘, 셋, 4개네요. 4개. 4개를 먹었어. 자, 나는 파이를 몇 조각 냈어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 12조각 냈네, 12조각. 그 중에서 6조각 먹으면 다 똑같이 먹게 됐네. 여기서 뭘 알게 됐죠? 여기서 뭘 알게 됐죠? 2분의 1이라고 내가 썼고, 2분의 1이라고 썼고, 하나는 4분의 2라고 썼고, 하나는 8분의 4고, 하나는 12분의 6이네요. 얘는 2조각 낸 것이고, 그 중에 한 조각을 내가 먹은 거고요. 얘는 4조각 낸 것 중에 2조각 먹은 거고, 8조각 중에 4조각 먹은 거고 12조각 중에 6조각을 먹은 거예요.
얘네들의 크기가 다 어떻다는 걸 알아낸 거야 우리가. 어. 다 같다는 걸 알아낸 거죠 지금. 다 같다는 거를. 크기가 같은 분수를 알려준 거죠. 정식으로 크기가 같은 분수에서 배우는 것은 5 학년 때 배워요. 그때는 분모는 2 배, 분자도 2 배. 분모가 3 배, 분모가 4배 되니까 분자도 4배 됐네. 분모가 몇 배니 이거 6배 됐으니까 분자도 6 배다. 이렇게 배워요 그때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실제 모형을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기가 다 같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럼 또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뭘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또? 이 위아래 관계를 갖고도 얘기해 볼 수 있죠. 이게 2개 반, 절반이네. 나누기 2네. 나누기 2. 아니면 얘를 2배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 나누기 2다. 얘도 나누기 2다. 얘 나누기 2다. 얘 나누기 2다. 반대로 2배 하니까 2네. 2배 하니까 4네. 2배 하니까 8이네. 2배 하니까 12네.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죠? 위아래를 갖고도 얘기해 볼 수 있고 얘네 둘만 갖고도 애들하고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야. 야 이게 어떤 거 같냐? 얘가 2 배가 되니까 얘도 2 배예요. 더 크기를 조그맣게 내면 2 배로 더 먹으면 되는 거야.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내가 2 나누기 1은 2라는 나눗셈을 했어 내가. 2 나누기 1이라는 1은 2라는 나눗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몫을 똑같이 하고 싶은 거야. 내 한 사람이 먹는 양을 같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다 4 나누기 얼마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대. 이건 그냥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봐봐요. 얘를 2 배를 늘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얘도 2 배를 늘려줘야 돼. 그래야 몫이 똑같지. 나눗셈을 할 때 우리 나눗셈의 특징을 배울 때 나누어지는 수가 2 배가 됐을 때 내가 몫이 똑같아지려면 나누는 수도 똑같이 2 배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만약에 8이 됐어. 그럼 얘 몇 배 한 거야? 2배 됐잖아. 나누기 4. 즉 얘도 2 배를 해야 결과가 어떻게 돼? 똑같지. 몫이 항상 일정하려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그 배가 똑같이 배수로 이루어지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인제 이런 나눗셈과 분수와 이런 형태를 여러 개로 바꿨을 때 과연 얼마나 이해할지 그건 이제 그 아이의 사전 지식의 문제가 되겠죠. 사전 지식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를 그림으로, 그림으로 만든 거 가지고 다 조각을 갖고 해볼 수도 있죠. 음. 그러니까 이 분수를 쪼개서 하는 것 이렇게 그림을 쪼개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자 얘 한 조각의 크기를 보세요, 얘 한 조각. 여기가 왜 이렇게 어둡지? 이 사진을 내가 너무 어둡게 찍었나 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좀 캡처 기술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한 조각이 이만했단 말이에요. 얘는 인제 4분의 1 이거 한 조각. 근데 얘를 1 이라고 해도 된다는 얘기지 애들이랑. 그리고 얘는 이만한 거죠, 이만한 거. 음. 가운데가 안 잘라져 있죠. 가운데가 안 잘라져 있는 요렇게 생긴 거죠. 자 그럼 분수를 전체로 따졌을 때 얘가 4분의 1 이었지만 얘를 그냥 이거를 뭘로 봐도 된다는 얘기야? 얘를 1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그럼 얘를 2로 생각해 보자 이거죠. 얘가 이거 하나고 얘가 2 배니까 '진짜 2 배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조각의 크기만 가지고 '진짜 몇 배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다고. 그럼 반대로 여기 제일 조그만 애 얘 있잖아. 얘가 1 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얘. 얘를 얘가 이게 지금 몇 조각으로 돼 있냐면 모두 12 조각이니까 여기가 요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 하나 요거거든요. 얘가 만약에 1 이라고 했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6 개가 있는 거잖아. 1이 6 개가 있고 그다음 얘는 요거가 얘는 그림이 좀 잘 안 보여서 다시 한번 그릴게요 여러분. 여기가 8 이니까요. 얘하고 얘는 관계를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얘하고 얘로 얘기해 볼게요. 4 음 얘는 요거죠 요거. 요게 4분의 1 이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몇 개 있어야 돼요? 어
3개가 있어야 되네. 3개가. 그죠?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되려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3개, 6개. 6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크기가 요거 하나가 되려면 요게 하나가 되려면 얘가 3배여야 되고. 그죠? 그런데 그 3배를 진짜 자세히 봤더니 4분의 2 하고 4분의 2 하고 12분의 얘가 6 이었어요. 그 관계를 봤어. 얘가 요 한 조각의 크기가 되려면 요게 하나, 둘, 3개가 모여야 되네. 3배네. 그래? 그러면 진짜 보니까 얘가 어때? 3배네. 나는 여기서 이거 크게 2조각을 먹는다고 했는데 이게 2조각을 먹는다고 했었는데 2 였는데 얘는 몇 개지? 봤더니 6개네. 얘도 3배다. 이런 것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조각 하나 만들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곱하기도 해 보고 나누기도 해 보고 '야 이게 크기가 같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해 보면서 아이들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보면 여러분이 분수의 성질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똑같은 수를 이렇게 많이 나타낼 수 있구나. 야 크기가 같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느낌을 아이들이 좀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제 또 우리가 많이 해볼 수 있는 게 바로 패턴 블럭이에요 여러분. 이 패턴 블럭이 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것도 팔아요. 이것도 파는데 얘가 제일 처음에 나온 건 초등학교 1 학년 때부터 나와요 교과서에서도. 그런데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활동하는 건 2 학년 때부터 인제 활동하는 게 나오는데 요게 정삼각형이에요 여러분. 요게 정삼각형. 그리고 이것의 이름을 굳이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과서에서는 얘네들 이름을 굳이 지금부터 얘기하진 않아요. 그게 인제 4 학년 2 학기나 돼야지 나오는데 할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알려주셔도 됩니다. 얘가 정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마름모라고 얘기하는데 평행사변형이기도 하고요. 얘는 사다리꼴. 어 그리고 얘가 정육각형이죠. 원래 이거 말고도 2 가지 종류가 더 있는데 그 2 가지 종류는 얘네랑 연관성이 떨어져요. 그 연관성이 떨어지니까 걔네 2 을 빼고 얘네들만 갖고 하는 거예요. 예 각도까지 얘기하자면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60 도짜리고 얘는 그게 2 개가 모였기 때문에 120 도예요. 그 이상을 넘는 각도가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얘가 2 개고 얘는 3 개고 얘는 요렇게 6 개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얘가 2 배, 3 배, 6 배 곱하기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전체를 큰 걸로 봤을 때는 요거 하나 즉 정삼각형 요거 하나가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6분의 1. 그럼 마름모는? 마름모는 몇 분의 1이 될까요? 마름모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마름모는 3분의 1. 얘는 3분의 1이 되고 사다리꼴은 뭐가 되겠어요? 사다리꼴은 이렇게 해서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큰 거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분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거를 기준으로 하면 곱의 배수가 되는 거고요. 그런 형태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어 요거 보시면 세모의 6배가 라거든요. 이거거든요, 이거. 이거를 우리가 쓰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1 곱하기 6은 6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거꾸로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6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나누기 6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6분의 1과 같다. 곱하기 6분의 1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야, 얘가 1로 지나가면 어떤 통과된 걸 지나갔어. 그럼 얘가 여기 지나갔더니 얘가 됐어. 그럼 얘는 곱하기 6이야. 그치? 그럼 얘가 다시 거꾸로 갔어. 그럼 얘가 뭘로 바뀌어? 나누기 6으로 바뀌겠죠. 그죠? 근데 나누기 6은 뭐랑 같다? 6분의 1과 같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 나누기 6이나 6분의 1이나 똑같아.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자, 그럼 이번엔 조각 나를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얘는 절반이죠. 절반이니까 2분의 1이 되고.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뭐가 돼요? 하나, 둘, 3개 중에 하나니까 3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각 나를 전체로 봤을 때 조각 다의 크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고. 조각 다를 전체로 봤어. 얘를 전체로 본 거야. 전체로 봤어. 그럼 조각 나는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얘는 지금 이만한 크기로 얘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럴 때는 이걸로도 쪼개지고 이걸로도 쪼개지는 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3 조각으로 쪼갠 것 중에 2 조각이 되니까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꼭 똑같은 것만 갖고 하지 않아도 돼요. 가조각의 크기를 우리가 조각 가의 크기를 2분의 1로 봤대. 전체는 이거예요. 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조각 나의 크기를 내가 만약에 4분의 1로 봤어요. 그 얘기는 전체의 크기는 4배가 되었었다는 얘기죠. 정반대는. 즉 원래의 활동에서 만약에 2분의 1배야, 2분의 1배야 이렇게 있으면 거꾸로 올 때는 2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서로 왔다리 갔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인제 이 정도로만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초등학교 1-2학년 과정 할 때는 제가 레이시오 봇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3 학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생략하겠어요. 미국식 교과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2분의 1 배, 반대는 2 배. 그럼 2분의 1 배라는 거는 뭐랑 같다? 나누기 2와 같다. 돌아올 때는 곱하기 2와 같다. 그러면 이쪽에서 내가 곱하기 2가 쓰면 다시 돌아올 때 뭐와 같다? 나누기 2와 같다. 곱하기 2가 같으면 뭐랑 같다? 곱하기 2분의 1과 같다. 2분의 1배는 나누기 2와 어떻다? 동일하다. 계속 같은 얘기죠. 그럼 얘가 4분의 1이면 1로 갈 때는 어떻게 된다? 곱하기 4가 돼야 되죠. 이런 게 4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패턴 블럭을 가지고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름이 뭐라고요? 패턴 블럭. 이 패턴 블럭 4가지 종류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탐구 수학 부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사고력 수학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4강 과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주요 수학 개념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제 분수와 소수, 제가 이제 말을 조금 오늘 혀가 좀 안 들어가서 좀 버벅거리긴 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 이런 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좀 질문 다시 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적어 주셔도 돼요. 자,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그림을 그리거나 예를 들어서 인제 여러분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4 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5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